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병화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는을 보고 다음으로 격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일단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병화가 되는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 그냥 따뜻한 군고구마 구워 먹는 화롯불 생각하지 마시고요. 태양과 같은 수천도 수만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엄청난 정도의 열기를 머릿속에 연상하셔야지만 불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됩니다. 양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라고 해서 남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화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불의 기운이고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화죠. 음화.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마치 남성스럽다라고 하면 음은 여성스럽습니다. 불이기 때문에 양화도 뜨겁고 음화도 뜨겁지만은 어느 것이 더 뜨겁냐라고 봤을 때 음화보다는 양화가 더 뜨겁다. 예를 들면 음화가 100도짜리 열기라고 하면 150도, 200도, 100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1000도짜리 불과 10,000도짜리 불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10,000도짜리 불이 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예를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요. 태양지화의 비유를 하죠. 하늘들은 태양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하는 모닥불 같은 것 또는 전기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 태양은 무조건 병하고 양화인 병하고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모닥불은 무조건 정화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촛불이 있다 하더라도 더 밝은 게 양이 되는 것이고 덜 밝은 게 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양이 제일 밝지만은 다른 또 은하계에서 태양보다 더 크고 더 밝은 불덩어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태양도 음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강학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병화라고 하는 양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태양인 것이고요. 정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등촉지화인 촛불, 모닥불, 전기불 등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빛으로 볼 때는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일간이 아닌 타간지의 화는 대체적으로 조후의 용도로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5월에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 것이고 해자축월의 화는 조후의 용도가 쓰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간이 병화, 일간이 정화, 일간일 때는 일간은 뭘로 본다?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강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고 빛은 일간이 빛이 강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화가 강해지면 뜨거운 열기가 강해지게 되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나무도 말라 죽고 동물도 시들시들해지고 사람도 너무 뜨거우면 열사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병화, 정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로서
뭐 합니까? 조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조후는 할 수 있지만은 보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4월, 5월 같은 때 태어나서 왕하다, 또는 임묘월에 태어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그래서 뭘 쓴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뭘 하기 위해서? 병화를 보강하기 위해서 쓴다. 뭐 임묘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너무 왕해가지고 조후의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쓰지 않지만 만약에 4, 5, 미월에 병화가 왕할 때는 임계수로 뭐 어떻게 한다? 임계수를 같이 쓰게 된다. 임계수를 그때는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된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개수가 아닌 임수로서 뭐 뜨거운 열기를 조우할 수도 있겠고 보강하는 그런 용도 쓰임이 있다. 대체적으로 정화는 웬만해서는 개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일간이 4월, 5월 같은 데 왕할 때는 개수를 쓸 때는 보강의 용도가 아니라 조후의 용도로 쓰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꺼트려 버릴 수도 있는 용도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화는 될 수 있으면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개수는 불용,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땐 쓰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간이 병화이다 보니 병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 양, 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병화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죠. 항상 병화일간이라고 해서 왕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진술중미월이라든가 해자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신약하죠.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임수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기를 말합니다. 월지를 말하죠.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월지에는 절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지가 아니라 절기죠, 절기. 그래서 묘월은 경칩, 개구리가 뛰쳐나오는 경칩과 그 다음에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맹춘에서 중춘으로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춘절이면은 변함이 없겠지만은 인월보다는 묘월이 보다 목이 더 왕하다. 왕절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묘월이 목이 왕하죠. 자, 목이 왕하면 목은 뭘 생하죠? 화를 생하기 때문에 화는 덩달아서 왕해지게 되고, 인월의 화는 장생처가 되는 것이고 묘월의 화는 여기가 목욕지가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도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죠. 도화. 그래서 도화가 과연 나쁜 것인가? 도화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도화도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성이 도화가 해당이 되는데 관성이 용도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매우 잘 나가는 남편을 얻거나 내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성이 예를 들어서 도화인데 용도가 있다. 문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된다. 예를 들면은 글을 제일 잘 썼던 사람들이 누구죠? 옛날에 누구 하여튼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4대 그래가지고 글을 매우 잘 썼던 사람, 그것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간에 나한테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요. 용도의 쓰임이 없고 오히려 나한테 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쁜 것이다. 예를 들면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백호대살. 이거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백호대살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백호대살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살펴봐야지 무조건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쓰임이 있느냐를 놓고 봐야지 무조건 도화라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인성인데 나를 생해주는 것이 나쁠 리가 없다.
없다. 그리고 묘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월령의 생조를 얻죠. 생조. 근데 인월하고 인월하고 묘월하고의 차이는 인월은 병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가 있지만 묘월은 생은 얻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통근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월이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인월의 병화가 물론 내적인 기적인 면에서는 뭐 묘월의 병화가 더 사양이 진기 있기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은 통근돼서 왕한 것은 오히려 인월의 병화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인묘월의 병화는 실질적으로 약하지는 않은 것이 되겠고요. 묘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간은 일단 세력만 얻게 되면 뭘 해야 된다? 임수를 얻어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로서의 가치, 병화로서의 명성, 병화로서의 쓰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묘월의 목왕하죠. 병화 자체도 왕하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병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에는 뭐죠? 묘월의 임수는 사지가 돼요. 진월은 이때는 묘지가 되죠. 그래서 인월, 묘월의 임수는 매우 뭐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되겠죠. 반드시 경금 또는 신금 같은 재성이 있어서 경금 가지고 임수를 생해줘야 된다.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뭐죠? 저거는 편관이고요. 또는 칠살이라고도 표현하고, 경금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 약살하는 사주 국소가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묘월의 정화가 정인을 얻었죠. 성격은 어떨까요? 꼼꼼하고 인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이 병화가 칠살을 얻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칠살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꼼꼼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도 임수 칠살을 보게 되면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활력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인 성향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재성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성은 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임수는 귀를 얻는 것이죠. 부귀 겸전할 수 있는, 부귀 쌍전이라고 하죠. 쌍전 또는 부귀 겸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1. 일간의 특성을 안다. 2. 월령의 특성을 안다. 3. 격국을 살펴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아니라 음목이 되겠죠. 인목이 양목, 묘목은 음목이 되니 양대 양대 음의 관계. 단 월령에 있는 목이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 나를 생해 준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아자는 육친으로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 아시겠지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자, 오늘은 양화인 병화가 음목인 묘목을 보니, 이거는 말했던 것처럼 음대양이 되죠.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는 것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격은 정인격이 된다. 정인격은 좋고 편인격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간이 묘를 보면 정인이고 인목을 보면 편인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묘목을 보는 것보다는 인의 뿌리를 두고 통근을 하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 더욱 좋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묘월에 병화 세력이 있고 묘목 일간도
목도왕한 이거는 뭐다? 모왕자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병화가 세력을 얻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하면서 수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죠. 자, 원안적인 정인격인데 이제 목이 점점 왕해지게 되죠. 연지에 또 목이 있습니다. 정인이죠. 정인이 너무 많게 되면, 정인이 많으면 마치 편인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왕 자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인목을 이렇게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병화가 묘를 보면 통근이 안 됩니다. 목생화에서 생을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인목, 간목과 달리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 간목이라든가 인목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죠. 다행히 인의 뿌리를 둔 병인일주가 되어 있으니 목은 굉장히 왕하다 보다 모왕, 오히려 모왕 자세가 될 수 있다. 병화이기 때문에 목다 화식까지는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왕 자세가 되는 구조,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냥 목을 다시 생해서 인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는 비겁인 화를 봐서 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거나, 또는 일단은 임수를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금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개수 관성이 매우 쇠갈해지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금을 얻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개수의 근원이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금을 얻어서 목을 좀 억제시켜주고 임수로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가 부투출했다. 물론 이 무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손치더라도 사주 8글자에서 큰 의미 없는 글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진 않겠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갔을 때는 이 무토가 이 화운의 세력을 얻게 될 때 관을 무너뜨리고 일간 병화를 뭘 할 수 있다? 회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무술시는 원국 자세에서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왕해서 토를 제해준다 하더라도 무토가 정관을 파하죠. 그 다음에 개수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얻게 되는 것이고, 무토가 병화를 회광하는 것 좋지 못한다. 기축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 지지로 완전한 목국이죠. 이거를 지원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지지가 하나의 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을목 투출되어 있으면 이것도 거의 목다 화식은 아니더라도 모왕 자세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경금으로서 목을 제해줘야 되는데 경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갖다가 병계충이라고 해서 일간 병화가 경금을 갖다 녹여버렸다 이렇게 전문용어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일간은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이고요. 병화일간이 경금을 써야 되는데 경금이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목화운 가게 되면 금수의 기운이 너무 약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수운 갔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때 묘유충, 이때 인신충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신묘시는 경인시하고 같이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신금은 경금보다도 목을 제할 수 있는 힘이 더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임수 개수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자, 묘월에 뭘 짓죠?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짜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니,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뭐가 된다? 수의 기운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화운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무옥임이 되어 때 무토가 임수 개수를 파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후의 묘유증, 무신의 인신충 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볼 거 없죠. 다 지지로 목화에다가 개수 2개 뿌리 하나 뒀습니다. 이거는 화운 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간다. 역시나
기유대원의 묘유충, 무신대원의 인신충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갑오시도 마찬가지로 금수운, 묘유충, 인신충 역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병신시가 좀 좋아 보일 듯한 할 것 같지만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뭐냐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이 너무 왕한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왕쇠와 한열을 중시봐야 되는데, 왕쇠에서 목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금이 온다고 치더라도 인신충, 육은 가지고 왕목을 제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목왕금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가장 무난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임진시가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요 임진시가 가장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